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경제부시장 이승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구광역시 긴급 생계자금 지원 사업이 내일 3월 30일자로 공고됩니다. 이에 따라서 긴급 생계자금 지원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급 방식, 이 신청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긴급 생계자금 지원은 대구광역시 의회와 구군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시행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 생계자금은 세대 원수에 따라 1인 세대 50만 원, 2인 세대 60만 원, 3인 세대 70만 원, 4인 세대 80만 원, 5인 이상 세대 90만 원 등 세대 원수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고일인 3월 30일 0시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가 지급 대상 세대가 되겠습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표는 세대별로 배분되는 안내문과 시와 구군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공고문이나 안내문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는 세대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정부나 대구시의 다른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지원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그리고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로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된 자가 있는 세대, 그리고 정규직 공무원 및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이 있는 세대는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 기간은 4월 3일부터 5월 2일까지 30일간이고 온라인과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지침에 따라서 방문 신청은 4월 6일 월요일부터 시작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온라인 신청은 4월 3일부터 시작되지만 방문 신청은 4월 6일 월요일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은 대구시 긴급 생계자금 신청 시스템에서 신청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 홈페이지 주소를 알리겠습니다만은 이 주소를 기억하지 않으시더라도 시와 구군 홈페이지 배너나 팝업창 링크를 통해서 접속하시면 편리하다는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방문 신청은 가까운 대구은행, 농협, 우체국 등에서 방문 신청하실 수 있고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방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나 세대원 모두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시간은 대구은행과 농협은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우체국과 행정복지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평일에 신청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토요일, 일요일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점도 기억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신청서는 최소한의 내용만 기재하도록 하였고 장애인, 고령자, 거동 불평하신 분 등 직접 방문해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찾아가는 접수 절차를 따로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신청 절차도 마련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긴급 생계자금은 선착순으로 지급하는 게 아닙니다. 대상자가 되시면 신청 순서에 관계없이 모두 지급된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다음은 지원금 배부와 수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원금은 세대 원수에 따라 50만 원에서 9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는데 50만 원은 정액형 선불카드로 지급하고 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지급은 4월 10일부터 시작하여 5월 9일까지 지급합니다. 등기 우편으로 수령하시거나
아니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셔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실 때 등기 우편이나 방문 수령을 선택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하여 안전도 확보하고 편리하기도 한 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집에서 등기 우편으로 수령하는 방식을 선택해 주실 것을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현장 수령은 개인별로 문자 통보해 드리는 날짜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문자로 통보된 수령일자 그 이후 날에 방문하여 수령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선불 카드는 7월 31일까지 대구와 경북 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온라인 쇼핑몰 결제나 유흥업종, 사행업종,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의 사용은 제한됩니다. 온누리 상품권은 상품권에 기재된 유효기간과 이용 조건을 따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계자금을 선불카드 및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이유는 코로나19로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가게에서 신속하게 사용하도록 하여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경제회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신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 생계자금 신청이 접수되면 검정을 거쳐서 지원 대상 여부를 문자로 안내해 드립니다.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은 4월 10일부터 5월 19일까지 대구시 긴급 생계자금 신청 시스템이나 당초 온라인으로 신청하신 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긴급 생계자금 신청 시스템이나 긴급 생계자금 콜센터 803-8700번 그리고 120-9벌 콜센터를 통해 이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재검정을 하고 코로나19 서민경제지원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결정된 결과를 문자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긴급 생계자금 관련 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는 긴급 생계자금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궁금한 점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앞서 말씀드린 이 신청도 받기 위해서 긴급 생계자금 콜센터를 운영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콜센터 803-8700번으로 문의하시고 기존 120-9벌 콜센터를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이번 긴급 생계자금 지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지키고 무너져가는 지역 경제도 회생시켜서 궁극적으로 우리 대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대구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되고 그 파급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에 긴급 생계자금 외에도 소상공인들을 위한 생존자금과 취약계층 고용특별지원대책 등 추가 대책들도 정부 지침과 예산 내시가 내려오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조금만 참고 힘을 냅시다. 마지막으로 감염 위험성과 혼잡을 피하기 위해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활용해 주시고 방문 신청 시에도 그동안 보여주신 높은 시민의식을 다시 한번 발휘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꼭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MBC 권윤수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MBC 권윤수 기자입니다. 네, 오늘 그럼 발표대로라면 4월 10일부터 등기 우편 발송과 현장 수령이 가능하게끔 진행을 4월 3일, 4일, 5일, 4월간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요. 4월 6일부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하게 됩니다. 네, 지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4월 10일부터 이제 지급은 4월 10일부터. 네, 당초 발표로는 4월 9일에 그 카드가 도착하는 수량이 2만 개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그러면 10일부터 현장 수령 혹은 등기 우편 발송이 2만 개만 가능한지 그거
확인 좀 예, 부탁을 선불 드립니다. 카드는 저희가 지금 대구은행 BC카드사 그리고 공카드를 만드는 회사까지 저희들이 일일이 방문해서 최대한으로 공급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선불 카드는 마스크하고 상황이 좀 비슷합니다. 우리나라에 선불 공카드를 만드는 회사가 5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도 선불 카드를 일부 지급하고요. 다른 광역자치단체, 더구나 복지부에서 이번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지급하는 상품권 또 절반이 선불 카드입니다. 이렇게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선불 카드를 확보하는 데 상당히 한 애로사항이 있고 저희들이 비교적 일찍 지불을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으로 확보해서 시민들께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만 장이라는 말씀은 당초에 이제 하도 이제 날짜를 당기지를 않고 선거일 이후에 지급을 한다 이런 게 지역에 이슈가 됐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희들이 선불카드 수급 상황을 파악을 했을 때 8일이나 9일쯤 2만 장 정도가 되겠다 이런 말씀을 우리 공급하는 측으로부터 들어서 2만 장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저희들은 아직 2만 장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고 최대한 그 이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이제 이번에 지원하는 금액이 한 7천억 원 정도가 그렇죠? 아직 1차 추경에서 지원금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2차 추경을 하려면 이제 정부에서 내시가 내려와야 하잖아요. 예. 며칠 전에 듣기로는 내시가 구체적으로 내려왔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게 그렇지 왔는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고-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분들의 그 회복을 위한 그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이제 생존 자금이죠. 그거는 이번 추경에 중소기업 벤처부의 국비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게 1,970억 정도 되는데요. 그게 이제 어떻게 사용할 건 보통 국회에서 추경이나 본 예산이 통과되면 그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라는 지침까지 만들어서 돈이 이렇게 내시가 됩니다. 근데 아직 이제 그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중앙부처에서 부처 간에도 이견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저희는 특별 재난구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해를 입은 그 점포나 이런 데를 특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부분 한꺼번에 다 피해를 입은 거죠. 그래서 저희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께 그 자금을 일률되게 이렇게 지급하는 방식을 정부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예산을 쓸 때는 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셔서 아직 기획재정부나 이런 중앙부처 간에 협의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요. 조만간에 그 협의가 종료되면 지침과 함께 그 예산이 내시될 걸로 이렇게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생계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홍역을 한번 겪었기 때문에 돈이 내려오기 전에 저희가 그 플랜 A, 플랜 B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 이렇게 준비하고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 이렇게 준비하고 하는 그 과정을 꼼꼼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 내시만 되면 이번 생계자금하고 달리 조금 신속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KBS 이한희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KBS 이한입니다. 그 수령 시 집에서 등기우편으로 수령하는 거랑 방문 수령하는 거랑 날짜 차이가 있습니까? 우편으로 받으면 더 빨리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카드 수급 사항도 있고 해서 10일 날 우편으로도 수급 신청하신 분도 10일 날 받을 수 있고 또 10일 날 현장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동일 날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우편으로 10일 날 받으시려면 저희가 늦어도 9일 날은 발송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편부는 하루 일찍 준비해서 발송을 해서 10일 날 받으실 수 있도록 그리고 현장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10일 날 현장을 방문해서 받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님. 네, 수고하십니다.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입니다. 그 부시장님 오셨으니까 질문인데요. 이게 좀 지적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 지원 기준 관련해서 좀
기준을 좀 더 촘촘히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인 가구 같은 경우에 중위소득 100%로 하면은 최저임금보다도 좀 한 4만 원 정도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고 2인 가구 이상인데 뭐 좀 외벌이라거나 아니면은 부부가 같이 좀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좀 지원 금액이 10만 원씩밖에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대책이 좀 미진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 좀 고려가 됐을 건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4월에 혹시 2차 추경 때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있을지 이런 생각 중이신 게 있을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추가로 좀 브리핑 듣다 생각이 든 건데 우편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좀 권유를 하셨잖아요. 권장을 하셨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 좀 집배원분들의 좀 업무가 크게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고려책이 있는지 예. 궁금합니다. 그 대상 선정 기준은 저희가 보험료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지금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각종 바우처 사업을 할 때 보험료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방식을 저희가 차용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일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기준 금액이나 이런 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2차로 할 때 당연히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한번 해보면 다음번 할 때는 경험을 통해서 배운 걸 반영을 해서 더 서비스가 나아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체국은 저희들이 그래서 일찍부터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체국 한 군데서 다 취급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대구에 그 구청이 8개 있는데 구군이 8개 있는데 우체국 7군데를 통해서 발송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우체국 측하고 우정본부 대구 경북 본부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런 수요가 있다는 걸 알려드렸기 때문에 또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봉투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체국하고 상의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우체국에도 일손을 좀 덜 수 있도록 이렇게 봉투나 이런 것도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협의를 했고 그래서 우체국에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발송하는데 크게 지장이 생기지는 않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추가 질문 없으시면은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이상 한 분 더 할까요? 예. 그 디자인을 달리했다는 말씀이 그걸 이 생계자금을 우선적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어떻게 시스템을 마련했다는 말씀인가요? 봉투 디자인을 달리했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요? 봉투에 이제 우체국에서 봉투에 이런 봉투 겉모습에 이런 문구나 이런 걸 넣어주면 처리하는데 신속하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 점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다 저희가 봉투를 만들면서 반영을 해서 만들었다 이 말씀입니다. 예. 예, TBC 김영우 기자님. 네,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보도 보셨을 텐데요. 그 시민 중 한 분이 좀 분신 시도를 했다는 걸 접하셨을 텐데 보시고 좀 어떻게 느끼셨는지 그리고 지금 시기가 가장 저희가 제일 빠르다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급 시기는 뭐 아마 경기도가 제일 빠를 겁니다. 경기도는 그냥 검증 절차 없이 가구 수에 따라 그냥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고 또 경기도는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이렇게 드리기 때문에 경기도가 제일 빠를 것이고요. 서울시하고 우리는 비슷할 걸로 봅니다. 서울시하고 저희가 차등 지급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모델이 비슷하기 때문에 검증하는 절차도 비슷하고 이렇게 해서 서울시하고 저희는 비슷하게 지급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지금 뭐 경상남도, 경상북도 요 최근에 발표한 그런 기초나 광역자치단체들보다는 지급 시기가 우리 시가 빠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긴급 생계자금 지원 관련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집에서 신청하고 집에서 받기 요걸 좀 강조를 해주시면 우리 코로나19 지금 감염병 전염과 관련해서 크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